안녕하세요. 언더캐작컴 F77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6S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죠. 아이폰 6죠, 당연히. 로즈 골드니까. 핑크도 가까워 보이지만 로즈 골드라고 하니까 뭐 제가 로즈 골드라는 색깔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고 핑크로 보이지만 뭐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합시다. S의 해죠. 아이폰은 아시다시피 그냥 모델, 그러니까 메이저 업그레이드, 마이너 업그레이드 이렇게 가죠. 3G, 3GS, 4, 4S, 5, 5S, 6, 6S, 6S 플러스까지. 6S 플러스라는 건 사실 좀 웃긴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애플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아이폰 6S인데 뭐 소소하게 이것저것 변했죠. 디자인은 예상하시다시피 그대로 색깔만 추가가 됐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세세하게 변한 게 있긴 하니까. 전면에 4.1인치, 4.7인치 디스플레이가 있고 동일한 해상도, 위쪽에 리시버 5메가픽셀 전면 카메라가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센서들, 그리고 홈키에 지문인식이 들어가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터치 아이디인데 2배 빨라졌어요. 너무 빨라요. 좀 이따 얘기해요. 오른쪽에 전원키, 나노 심카드 트레이, 라이트닝 포트, 이어폰 잭, 마이크, 스피커. 위쪽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왼쪽에는 볼륨 키, 음량 뮤트 키. 뒤쪽에 업그레이드된 12메가픽셀 카메라가 있죠. 8메가픽셀에서 12메가픽셀로, 그리고 똑같이 튀어나와 있죠. LED 플래시가 있고요. 2차 마이크, 애플 로고, 아이폰 로고, 그리고 절연띠는 여전히 아주 잘 있죠. 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정말 여전히 적응이 안 돼요. 세대가 지난데도 적응이 안 되는 걸 보니까 이거는 그냥 못생긴 디자인이 맞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제 취향은 아니죠. 자, 카메라는 여전히 튀어나와 있지만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뭐 그것보다는 재질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됐죠. 자, 여기 살짝 휜 아이폰 6가 있어요. 그래 보이지 않지만 사실 휘었어요. 전작은 밴드 게이트란 문제가 있었죠. 휜다는 건데 강성이 약해가지고 여기 이 부분, 이 취약점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7000 시리즈 알루미늄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훨씬 휘지 않을 거예요. 테스트 해본 다른 미디어들 보니까 훨씬 강성이 좋아졌더라고요. 전반적인 디자인은 거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살짝 크고 살짝 두껍고 살짝 옆으로 넓어졌어요. 근데 말 그대로 살짝의 수준이고 이전 케이스들까지 다 호환이 될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다만 13g 무거워졌는데 그건 아마 이 정도 가벼운 기계에서 13g은 작은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눈치를 채실 수도 있고, 이렇게 셔츠에 넣어 다니시는 분들은 신경이 쓰이실 만한 무게라고 할 수 있겠죠. 무게 차이라고. 그리고 뒤쪽에 S 로고가 있는데 S 배지가 어차피 이거는 핑크 골드니까, 로즈 골드니까 눈치를 다들 채겠지만 혹시라도 눈치를 못 채거나 스페이스 그레이나 실버 아니면 골드 같은 예전 세대의 색깔을 구매하신 분들은 자랑을 하셔야 되겠죠. 눈치를 못 채는 분들을 위해 S를 넣어드렸습니다. 굉장히 생뚱맞은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글쎄 뭐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뭐 크기는 다들 아시는 아이폰 6의 동일한 크기예요. 자, 전화를 키면은 디스플레이가 있죠. 디스플레이는 충분히 밝고 색 저연량도 뛰어나요. 저는 사실 여기서 더 이상 개선의 여부를 못 찾겠어요. 해상도가 조금 낮다고는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해상도를 더 올려봤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오히려 전력 소모량만 많아지고 그 퍼포먼스적인 문제만 좀 저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크게 불만이 없어요. 진짜 저는 개선의 여지를 못 느끼겠어요. 좋은 의미에서 그 개선돼야 될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통화 품질인데 아이폰의 통화 품질은 두말한 나위 없죠. 아이폰이 언제부터 좋아졌죠? 5 때부터. 그러니까 4가 데스그랩이었고 4S도 저는 살짝 별로였어요. 5부터는 확실히 좋아져서 저는 이제 통화 품질은 아이폰 게 제일 좋은데, 물론 블랙베리, 루미아, 아이폰 순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메이저 중에는 아이폰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통화 품질은 여전히 좋고 그 아래쪽에 있는 스피커도 마찬가지로 정말 좋아요. 아이폰의 스피커는 사실 뭐 경쟁 기종 중에서 물론 비슷한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스테레오가 아니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베이스가 나오고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 정도 규모의 탄탄한 음량이 뿜어져 나오는 거는 뭐 아이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예전처럼 좋아요. 근데 카메라 얘기인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IS가 들어가 있죠. IS라 그러면 안 되지. 손떨림 방지라고 합시다. IS는 조금 느낌이 이상하니까 테러 나올 것 같잖아요.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OS가 들어가 있는데 OS가 들어갔으면 좋았겠죠. 근데 OS는 우리 이 큰 친구에만 들어가 있죠. 사실 못 나올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걸로 차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카메라까지 튀어나올 정도의, 애플 성격의 카메라까지 튀어나올 정도니까 정말 못 넣나 싶기도 하지만 여하튼 아쉬운 부분이에요. 사실 소프트웨어 손떨림 방지가 충분히 좋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은 없긴 한데 차별당한 느낌은 좋진 않죠. 8메가픽셀에서 11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 됐는데 그로 인해서 제일 큰 차이는 4K 비디오 촬영을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전환하는 게 조금 불편한데 설정에 가서 밑으로 내려서 카메라에 들어가면은 카메라에서 여기 사진 및 카메라에서
4K 동영상 촬영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샘플 영상이 지나가고 있는데 30프레임으로 4K를 촬영하실 수 있죠. 사실 뭐 다른 대다수의 안드로이드 폰이나 심지어 윈도우 폰에서 루미아, 윈도우 폰에서까지 지원을 하는 기능이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기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주요 추가 기능 중에 하나는 라이브 포토인데 위에서 이렇게 기능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기본값은 켜져 있는데 촬영을 할 때 이미 사진을 찍혔어요. 근데 1.5초 뒤, 1.5초 후 이렇게 띠링 하고 울린다는 거죠. 근데 사진을 찍고서는 뭔가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느껴진단 말이죠. 의무감이 느껴져요.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라이브 포토가 이쁘게 보이려면 이제 띠링 할 때까지 내가 원하는 장면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 크게 마음에 드는 기능은 아닌데 용량은 2배로 먹어요. 어차피 파일을 보게 되면 조그만 mpeg 파일로 동영상을 저장해서 연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용량을 먹는 건 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죠. 뭐 그냥 있으면 좋은, 그냥 가끔 켜서 쓰면 될 만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항시 켜놓을 이유는 없다고 보고, 뭐 락스크린에서 이 라이브 포토 적용된 걸 다들 보셨을 텐데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제가 지금 라이브 포토 안 돼 있는 걸 설정했는데 누르면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재미 삼아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레티나 플래시가 들어갔는데 말이 레티나 플래시지 사실 화면에 컨트롤러에 설정을 해서 좀 밝게 빛나는 거죠. 여기서 설정해서 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반짝해가지고 최대 광량보다 더 밝게 디스플레이가 더 밝은 루멘으로 빛나는 거죠. 근데 물리적으로 달려있는 LED보다도 저는 못하다는 느낌이 들고 전면 LED 플래시가 달려있는 기계들이 많이 있으니까 못하다는 느낌이 들고 오히려 좀 어중간한 밝기에서는 플래시가 들어가니까 광량이 세지고 셔터 스피드가 좀 느려지기 셔터 스피드가 좀 조절이 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썩 마음에 드는 기능은 아닌데 뭐 마음에 안 들면 끄면 되니까 그거는 크게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어 보여요. 성능 면에서 일단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16기가인데 16기가 옵션이 아직도 베이스 모델인데 베이스 모델 16기가는 진짜 좀 사라져야 돼요. 16기가를 할 거면 아주 싸게 팔든가. 사실 저는 16기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라이트 유저들도 조금 쓰다 보면은 용량이 꽉 찰 텐데 이거는 앱을 많이 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변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스토리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해상도도 높아지고 계속 컨텐츠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카톡 캐시만 해도 금방 1기가 쌓일 텐데 이걸 16기가를 누구 코에 갖다 붙이라는 건지 클라우드도 내장 앱이나 캐시로 쌓이는 용량이 나 말고 나머지 세상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건 버틸 수 없어요. 이 16기가를 아직 팔고 그리고 심지어 베이스 스토리지로 팔고 가격차가 그렇게 심하게 난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이번 세대까지는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팔면은 글쎄 예전에 16기가가 지금 16기가 달라요. 예전에 잘 쓰셨다 그래서 지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TSMC랑 삼성이 제조한 A9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조합이 16개여가지고 지금 리포트가 나오는 것 중에서도 TSMC랑 삼성 제조의 A9이 정확하게 딱 두 개만 분류되어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배터리 효율에서 10%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보고들이 오는데 사실 여러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닌데 찝찝하죠. 같은 돈을 주고서는 하나 14나노, 하나 16나노. 물론 예상했던 바와는 수치가 좀 반대의 경향이 나오지만 그렇게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거는 글쎄 애플 입장에서도 물론 너무 다량의 단일 기계를 뽑아내기 때문에 하나의 탭으로는 그거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거기까지 이해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죠. 작년에 TLC랑 MLC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에 이어서 이런 이슈가 일어난다는 건 다음번엔 또 뭘 뽑기가 나오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A9 칩셋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기존 칩셋에 비해서 70% CPU 성능이 향상되고 90% 올라갔다고 했죠. 그냥 기본적으로 쓰는 동작들에는 거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는데 확실히 3D 게임 같은 거에선 로딩에서 이미 차이가 나죠.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2기가 램이에요. 램이 2기가가 드디어 들어갔는데 램 크루지라고 불릴 만큼의 램을 조금 넣어주던 애플 치고는 장족의 발전인데 사실 안드로이드 쪽이나 4기가 램을 이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에 비하면 2기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하위 호환성이라는 것도 뭐 저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론 이 각자의 OS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겠지만 여하튼 2기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파리에서 계속 리프레시 되는 앱 간의 멀티태스킹 중에도 리프레시 되는 그 문제가 없어진 거는 분명히 환영할 만해요. 저는 이 업그레이드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다음 터치 아이디인데 터치 아이디가 2배로 속도가 빨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누르는 순간
제가 손에 땀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누르는 순간 바로 락이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거의 문제는 노티를 볼 수가 없어요. 노티를 딱 보는 순간 1초도 안 되고 사라져버리니까 물론 오른쪽에 전원키를 쓰면 돼요. 저는 전원키로 다시 회귀하는 걸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터치 아이디 잠금 해제 속도라던가 그런 옵션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음악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건 홈키가 위치로는 제일 편한데 좀 불편해요. 오히려 너무 좋아서 불편해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iOS 9이 선탑재가 되어 있죠. iOS 9이 주로 퍼포먼스 양상에 집중을 하겠다고 했는데 글쎄 저는 뭐 크게 느끼지는 못했어요. 어차피 shipping이 될 때 당시의 OS는 제일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어 보이고 시리가 개선이 되고 애플 뉴스가 들어왔죠. 뭐 로켓을 미국으로 설정하셔야 되지만 중국엔 또 차단했다던데 역시 검열은 대단해요. 그리고 노트에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리마인더 등등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팀 쿡이 얘기를 했는데 앱을 이제 차기 버전에서는 지울 수도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앱이 계속 추가가 되는 거에선 저는 사실 빌트인 앱이 늘어나는 거에 크게 불만은 없어요. 이런 용도가 확실한 앱이라면.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지울 수 있게 해주면은 더 도움이 되겠죠.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요. 전반적으로 부드러운데 역시 초기 빌드여가지고 좀 불안정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튕겨버린다든지 이건 앱 문제일 수도 있고 OS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이거 아니더라도 저는 버그들을 몇 개 봤어요. 그리고 3D 터치인데 3D 터치가 꽤 편한 기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기능으로 바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기능을 켜는 거 이렇게 해서 바로 땡길 수도 있어요. 땡겨서 앱을 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편리한데 그렇게 많은 앱들이 지원하진 않아요. 앱들이 많이 지원하진 않기 때문에 서드파티 지원을 좀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주 메이저 앱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앱들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다려 봐야 할 문제 같아요. 그리고 픽앤팝인데 이 픽앤팝은 이제 메시지를 미리 보기를 하는 거죠. 미리 보기를 하는 기능인데 픽하고 팝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 거죠. 메신저 같은 데서 카톡 이라든지 지원을 하게 되면 이를 안 없애고 문자를 볼 수 있는 좋은 기능이 되겠죠. 현재에선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눌러서 위로 당기는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힘이 좀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안 써보시면 느낌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조금 힘을 줘야 돼요. 기본 세팅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접근성에 가가지고 손쉬운 사용으로 되어 있구나. 손쉬운 사용에 가서 3D 터치를 중간에서 살짝으로 해주시면 힘을 더 살짝 줘도 돼요. 저는 이렇게 바꾸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뭐 이게 불만이시면 아예 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능이 추가된 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저는 커서 호버링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원래 기존에 이렇게 세심하게 터치를 할 때는 이렇게 놓고 옮겼어야 됐죠. 근데 이게 사실 저는 그렇게 직관적이진 않았다고 봐요. 손에서 자꾸 벗어나는데 키보드를 세게 누르면 키보드에서 옮길 수 있다는 거죠. 훨씬 정밀하고 편해요. 저는 이 기능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눌러서 멀티태스킹을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글쎄 그렇게 실용적이지도 않고 불편해가지고 특히 움직이면서 쓰기에는 이게 전혀 편하다고 할 수 없어서 저는 이거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 다음으로는 탭틱 엔진인데 탭틱 엔진 애플워치나 맥북에 들어간 탭틱 엔진이 똑같이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피드백이 오는데 특히 3D 터치를 할 때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되는지 혹은 지원이 안 되는 앱에서는 이렇게 부르르 떨려가지고 온단 말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략 저런 느낌의 진동이 오는데 애플워치 때도 얘기를 했지만 다른 폰에 들어가는 진동은 이제 붕 하는데 탭틱 엔진은 삐딩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쾌해요. 저희가 알람이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게 되는 굉장히 기분 좋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소하지만 저는 이건 정말 혁신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탭틱 엔진은 정말 모든 폰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어요. 휴대폰에 들어간 거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 수명인데 배터리 수명은 그냥 표준 아이폰이죠. 아이폰 6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개선이 없고 저는 휴대폰을 조금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집에 갈 때쯤이면 배터리 잔량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루를 쓰시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2015년에 플래그십으로 보기에는 배터리 용량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절전 기능이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게 크게 의미가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항상 켜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초기화하고 아무것도 안 쓰고 24시간 보면 화면 켜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3시간 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초기 결과기 때문에 쓰시다 보면 개선이 되긴 할 겁니다만 제 경우에는 일주일 넘게 쓰는 동안 크게 집에 갈 때 배터리가 없는 상황은 개선되질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 그냥 표준 아이폰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아이폰으로서의 기대치를 완전히 충족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특출난 건 없어요. 특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야간샷에서 다른 경쟁작들 물론 갤럭시 노트나 G4, 이제 V10으로 비교를 해야 되나? 그보다 훨씬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크게 우월한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균형이 잘 잡힌 폰을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불만을 안 가지게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뭔가 이렇게 짠 하고 보여주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도 불만이 없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웰메이드가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애플은 항상 이걸 하고 있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결합이라고 본인들은 주장을 하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인데 이런 불만이 없는 폰을 만들기 굉장히 힘든데 애플은 이번에 성공을 했고 성능은 훨씬 업그레이드가 됐죠. 뻔한 얘기지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까요? 아이폰 6에서 오실 필요는 없어요. S 모델이죠. 항상 그랬듯이. 저는 4에서 4S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봤는데 3G, 3GS도 그렇고 요즘에는 S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한 세대 전 5S나 5에서 오신다면 당연하죠. 이 못생긴 디자인을 용서할 수 있다면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겠죠. 기계상으로는. 자, 아이폰 6S였습니다.